안녕하십니까. 반포 처음과끝학원 김진성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들이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신규 학번이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은 어떻게 나가는지, 과제는 어떤지, 교재는 어떤지, 테스트는 어떻고, 테스트에 대한 오답,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저라는 사람, 김진성 강사라는 사람이 어떤지 주위에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들, 소개받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앞에 썼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 6가지가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난이도는 어떤지,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누적인지 몇 문제 정도 보는지, 그거에 대한 오답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교재와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에 오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전반적인 학생들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 때 특별히 나오는 질문들이 이거죠. 우리 애는 수투하고 기하를 한다. 우리 애는 수투하고 확통을 한다. 이랬을 때 이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질문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어머님들한테 썼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요 두 가지 시중의 문제집과 내신 기출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둘을 비교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집 같은 경우 목적은요, 시중 문제집 센이나 이품이나 뭐 블랙라벨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집들의 목적은 실력을 높이는 거죠. 실력을 높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센을 풀면, 일품을 풀면, 블랙라벨을 풀면, 여러 가지 정석을 풀면 이게 방정식에 대해서, 부등식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수학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뭘 담냐? 개념도 담고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흐름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담습니다. 그러나 내신 기출 문제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 문제는 실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한테 너네들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다 잘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했을 때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다 100점을 맞았다. 그럼 시험은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아이들은 대학을 아무도 못 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내신 기출 문제는 실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변별을 높이려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아주 소수는 잘 봤으면 좋겠지만 그 속내는 누군가 대다수는 못 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특히 더 못 보고요. 그래서 1등부터 100등까지를 쫙 나열을 해가지고 그래서 너는 이래야, 너는 이래야 이렇게 나열을 하려는 게 이 시험의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개념과 흐름도 담고 있지만 여기서 주로 다뤄지는 거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실수, 유발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걸로 변별을 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요 흐름과 요 흐름을 두 개
이게 바로 선행이죠. 선행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아니, 실제 기출문제가 아니라 시중의 문제들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개념을 통해서 흐름을 잡고 실력을 쌓는 거라면 이거는 내신되겠죠. 내가 실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정석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함정을 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좀 속된 말로 유두리 뭐 이런 것들이 임기응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요 실제로 내신 기출 문제를 풀어서 뭘 하냐? 선생님들의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그리고 관점도 판단을 하고요. 요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봤더니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함정을 파더라. 그러면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걸 실수라는 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은 실수가 나올 만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거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력이 부족한 거지 실수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는 적어도 선행을 나갈 때는 실제 시중의 문제집을 베이스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내신 대비할 때는 내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내가 쌓아놓은 실력을 적용하는 연습, 그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테스트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는 어떻게 보냐? 중간고사 기간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중간고사 기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한다. 여기가 시작이고 이걸 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 한 3분의 2나 5분의 3 정도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냐? 단원별 테스트를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 기출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수투가 나간다. 그러면 앞에 극한 쪽 나가고요, 뒤에 뭐 미분 이렇게 나가도록 그 단원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한 15에서 20문제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뒤쪽에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이거는 장면도 실제 기출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50분 딱 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갖다 놓고 얘는 시간 관리하는 것까지 플러스 서술형 대비까지도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재를 나가고 테스트를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오답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오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일단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업 시작할 때 질문을 받으면 학생들이 손을 들고서 너 3번이요, 나는 뭐 2번이요, 1번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1번, 2번, 3번을 질문을 받았을 때 1번을 궁금해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2번을 궁금해하는 애들이, 3번을 궁금해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우리가 오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 개개별로 질문의 문자를 받습니다. 질문을 문자로 받습니다. 질문을 문자로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학생이 다 보내면은 1번 문제를 질문한 학생은 1명, 2번은 2명, 3번은 3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빈도수, 즉 많은 학생들이 질문한 걸 먼저 받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업 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질문한 걸 우선순위로 빈도수에 따라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못한 건 어떻게 하니? 라고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때 언제냐? 수업 시간 끝나고 관리하는 시간에 그때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기는 문자를 보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엑셀 시트에다가 넣어가지고 학생별로 뭐를 문자를 보냈는지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재 오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냐? 테스트를 제가 전부 다 오답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 문제만 풀면 된다.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문제를 풀 때 문항별로 찍습니다. 수업을. 즉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시간 강의를 쭉 찍어놓으면 학생들이 그 사이에서 문제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문제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문제만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딱 보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항별로 찍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 교재 오답을 해가지고 교재 오답하는 문제만을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면은 영상에서 찍은 번호랑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답도 드리지만 여기에서 교재 전부를 통째로 주면은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문제만 골라서 푼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관리에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관리는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 좀 다르죠? 제가 칠판을 지울 때 칠판 쪽에다가 물을 묻혀서 지웁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마다 뭐 빨고 물 묻히고 이런 게 번거롭긴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을 묻히지 않고 지웠을 때는 지우개 그 칠판 분필가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립니다. 그런데 제가 물 묻혀서 지웠을 때 분필가루가 거의 날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칠판의 재질도 습기가 조금 빨리 마르고 잘 선명하게 써지는 칠판으로 구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필가루를 거의 마시지 않는 수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여기서 네 번째 관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뭘까요? 실제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건 아이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싫어서도 아니고요.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편함을 추구하죠. 편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마찬가지고 돈을 버는 목적, 뭐 좋은 집을 살고 싶은 목적 전부 다 저 편함인 거죠. 그런데 이걸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그 과정 속에서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냐? 그 공부라는 우리 불편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편함을 추구하는 요 본능에다가 분명히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 저희가 수업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 6시에서부터 10시까지가 정규 수업이 되어 있으면은 이 수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시면은 진행이 보통 저희가 수능을 1시간 40분 동안 보기 때문에 저 수업 시간을 그만큼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늘리기 위해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동안이 얘가 1교시가 들어가고 똑같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까지가 2교시로 수능 시간처럼 비슷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맥시멈 1시간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서 1시간 정도를 1시간은 안 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십니다. 40에서 50분 정도를 얘를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테스트를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여기가 4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교재 숙제를 안 해본 친구들, 과제가 좀 미진하거나 테스트에서 많이 틀려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 친구들은 이게 10시 이후가 되는 거죠. 10시 이후가 됩니다. 10시 이후에 학원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로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쉬운 문제를 복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개별적 관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관리라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못하는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걸 보충해주는 개념이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상위권 학생은요, 같은 수업을 들을 때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이 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화 추가 문제가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지적 욕구들이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인 겁니다.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이 파트는 조금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여기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가 문제를 받아서 풀든 보충 설명을 하든 전부 다 이거는 개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시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머님들께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이거죠. 실수. 아이들이 이 단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실수했는데. 그런데요, 이 실수라는 게 정말로 카테고리가 넓습니다. 연산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너무 빨리 성급해서 성격상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는 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충 넘기느라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거를 얘를 유형화해가지고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아이들마다 유형을 판단해줘야 되는 겁니다. 개별적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관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 알아두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거 분명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적 과목인데요. 얘는 기하 또는 통이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애는 수투랑 기하를 하고 우리 애는 수투랑 확통을 하는데 기하랑 확통은 어떻게 할까? 정말 궁금해하시죠? 근데 기하랑 확통은 정말 참 애매해요. 이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은 안 할 건데, 우리는 선택을 할 건데,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과생들은 의뢰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하, 특히 절대평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학원을 안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클리닉 시간에 개인 질문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통도 역시 이쪽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기하학과 확통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는 정말 노베야, 베이스가 없습니다. 기본이 없다면 이 녀석들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이거를 정리를 한다면 토요일날 오전 9시부터 있는 개인 클리닉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따라 붙은 게 아니라 클리닉 말을 위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보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인 관리 시간에는 학교별 편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부교재나 A라는 학교에 프린트, B라는 학교에 뭐 특별한 문제들, 그런 거는 이 시간에 개별적으로 물어보면서 마치 학교별로 모아서 수업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누군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아무리 좋은 교재 테스트를 본다 하더라도 아마 어머님들께서 많이 느끼시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좋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학원을 갔는데 우리 애랑 선생님이랑 안 맞대. 그러면은 옆집 애는 잘 다니는데 우리 애는 안 다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5개를 성실하게 수행할 강사가 누군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주위에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초, 중 때 천재가 아닌 사람은 없지만 좀 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적이 아주 좋아서 어떻게 운 좋게 대전과학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전혀 이때 선행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저는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지를 모르고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저희가 정원이 90명인데 90명 중에 90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1 과정 내내 수학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단 한 문제도 못 풀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정말로 잘했던 애가 그냥 수학을 못하는 바보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수업 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 마음, 절망,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 이걸 1년 동안 수학을 다 채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적 향상이 일어나서 약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저는 모 대학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서울대 컴공과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비참한 얘기를 굳이 비참했던 과거 얘기를 동정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학벌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전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은 90명 중에 90등을 하면서 고1 내내 이 과정을 저는 삶으로 겪었습니다. 이 경험이 왜 소중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서울대를 나온 학생들은 잘 경험해보지 못하는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중학교 때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내내 잘하다가 아무리 못해도 뭐 전교권에서 편차가 조금 있다가 서울대를 가고 그리고서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 번도 공부를 못했던 적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사로서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 설명을 잘한다, 수업을 잘한다, 그것도 물론 잘하지만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저는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 제가 이해를 제 강점은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진학하면서 성적이 급격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 고1 때까지는 잘했는데 고2 때 와서 성적이 고꾸라진다든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성적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것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과 모든 상황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행제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꽤 짧은 기간 동안에 동일한 문제를 3번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상황에 있으면서 똑같은 문제를 3번이나 질문해?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생각이 딱 들면서 저는 저를 칭찬을 했습니다. 잘했다. 뭐냐? 물론 설명을 못했으니까 다 여러 번 질문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냐? 학생이 같은 문제를 동일한 선생님한테 3번을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저한테 동일한 문제를 3번을 정말로 뻔뻔하게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 친구한테, 그 학생한테 믿음을, 신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한테는 여러 번을 질문을 해도 내가 조금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해도 그래도 이해를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인격적으로 설명을 해줬을 거다. 저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